안녕하세요. 세종국제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병찬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한국대학교협의회 자료를 활용한 자료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2023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2022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서 변화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졸업생의 경우에는 통합형 수능체제와 학종서류 간소화라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2023학년도에는 전년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형별 규모가 다소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일부 변화했는데요.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지역균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학생의 변화가 향후 선발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도 지금 현재 고2에 해당하는 2024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내년도에는 좀 더 입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 대입의 주요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시는 알고 계신 대로 학생부 위주이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이 약간 감소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저를 맞추는지가 최대의 입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회 전형이 증가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향후 좀 더 세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운영 대학 및 모집 비율이 크게 증가해서요. 이에 따른 많은 영향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비율 변화를 비교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보셨을 때 올해가 수시 모집 인원은 최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첨단학과 모집과 함께 그리고 전년도에 모집하지 못한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올해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2,571명의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수시와 정시는 각각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율의 증감 내용은 PPT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 변화는 권역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권은 보시는 것처럼 정시와 수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보다는 정시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권까지 대체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인원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대입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에 대한 원서 접수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이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2일시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18시까지만 이어진다는 거, 오후 6시까지만 이어진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18시까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입 주요 일정 정시 모집입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3일 이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전형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역시 2월 6일까지이고요. 발표 시간은 역시 앞에서 보았던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21시가 아니라 오후 6시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항상 궁금하실 텐데요.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한 학생까지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정시 모집에 합격하셨더라도 등록하지 않으셨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대학에 반드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시고 등록을 하셨으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험생들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및 수능 일정 아래와 같은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치르셨을 것이고요. 이제 6월 9일 첫 번째 모의 수능이 이어집니다. 이에 따른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향후의 일정들 잘 참고하셔서 12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까지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입전형 주요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수능 최저가 충족되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기반, 교과외 활동, 그리고 수능 최저 일부라고 했는데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으니까 학교별 모집 요강은 5월에 발표될 때 세부 내용들을 꼭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수능 성적 위주인데 다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각자 교과별 유불리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을 최우선으로 보지만 수능 최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수능 최저가 충족될 수 있다면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보셔도 크게 무방하실 듯합니다.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으로 들어가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까 5월에 세부 요강이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두 가지이지만 대체로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능 최저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모집 인원이 대체로 증가했는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으니까 학교별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된 대학들이 있는데요.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된 대학에 해당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 확대되어서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 반영 방법들이 다르니까 역시 5월에 세부 모집 요강이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정성평가와 교과평가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대학들이 600명 이상이 증가했고요. 비수도권 대학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교과 전형이 수도권, 비수도권 증가한 이유는 올해는 대입 모집 인원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첨단학과 선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작년도 모집 인원이 선발하지 못한 모집 인원과 함께 포함해서 올해 첨단학과 인원들이 증가한 것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들이 늘어났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전형 인원 비율 비교 보겠습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시는 것처럼 종합이 조금 더 많고 교과 인원이 그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대부분은 교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수시 교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율적으로도 월등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가 많다는 걸 세부 모집 요강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형 분류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100%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학교들이 많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생부 100%가 굉장히 점수가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부 면접 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학생부로 선발하는데 대학 특성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을 여기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대체로 낮은 편이 많은데 어쨌든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가 많아서 면접의 영향이 크니까 면접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을 준비해 보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 면접 전형보다는 대체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인데 교과 성적은 정량 평가를 하지만 서류 평가 점수에 있어서 정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교과 이수 반영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따져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올해 고3 학생들은 많이 선택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학교별로 반영 비율과 함께 성취도별 반영 비율, 그리고 정성평가, 그리고 미반영 학교들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학교들마다 세부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원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성취도별 반영 비율과 단순 환산 점수 부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단순 환산 점수 부여가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균형 실시 대학 현황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현황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요.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역균형을 40여 개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대학들이죠. 수도권 대학들은 약 70여 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학생부 서류,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 지점 참고해서 보시고요. 추천 인원이 제한 있는 대학, 즉 학교장 추천이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 그리고 미제한이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 추천 기준 및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한 예시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그리고 각각 서울시립대, 성균관대인데요. 자, 건국대는 추천 기준에 제한이 없는데요. 경희대는 5%, 고려대학교는 4%, 그리고 동국대는 계열별로 4%라는 점. 전년도와는 많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을 좀 지원하시려는 대학들의 세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또 다른 수도권 대학들입니다.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인데요. 잘 보시면 지역균형 선발을 진행하면서 학교장 추천 인원이 어떤 경우에는 10%, 어떤 경우에는 10명에서 20명, 늘어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변화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니까요. 역시 변화된 내용들을 전년도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수원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이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유의 깊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 분류 방법에서 전형 방법입니다. 교과 100%인 대학과 교과 플러스 서류평가 그리고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그리고 교과 90%, 출결 10%인데 서강대, 중앙대, 성신여대, 경기대 사실상 교과 100%라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혹시 출결이 좀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4개의 대학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 정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이 학생부 교과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이라던가 학생부 교과 세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수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수했는지, 특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이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지금 선택한 전공과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맞는지에 대한 교과를 선택해서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생활 충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공과 잘 어울리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학업을 이수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교과활동 중심 평가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그리고 진로선택, 전문교과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교과목의 전공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니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니까 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균관대도 잘 보시면은 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꽤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준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요. 비율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상 전국적인 올해 모집 인원이 증가한 탓에 따른 것이고요. 비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인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38,787명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수도권 38,787명, 비수도권 42,603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전형이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통과하기 어려울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실 때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것과 발맞춰서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현황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모집 인원들이 증가한 탓에 인해서 실제로도 119명이 증가했고요. 비수도권은 더 많이 증가해서 1,768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도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증가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신산업으로 육성되는 첨단학과의 인원이 새롭게 선발되기 시작해서 그로 인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면접형, 운영 현황 예시입니다. 명지대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인데요. 잘 보시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각각 다르니 이에 따른 세부 내용도 그리고 모집에 대한 선발 내용들도 5월에 세부 요강이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적용 사례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적용 사례들이 많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사례인데요. 일반 학업 우수형, 그리고 지역균형,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국내고,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이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되면 논술 전형에 대한 지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에 대한 내신이 낮았을 때 논술 전형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주요 특징은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와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높은 사고력을
요구한다라는 점에서 미리 많은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니 이에 따른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쟁률도 높고 합격률은 좀 낮고요. 올해는 또 인원이 조금 감소했으니까 이에 따른 변동의 폭도 있을 수 있으니 지원에 조금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별 논술 전형 변화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와 홍익대, 세종이 신설됐고요. 논술 100% 선발 대학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덕성여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가 논술 100%를 선발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건국대의 과학 논술이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수리 논술만 실시된다고 합니다. 의학학 계열의 모집이 생겨났는데요. 가톨릭대 약학과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한양대 의예과에서는 논술 전형이 폐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적용 여부와 미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대학과 미적용대학들이 있는데 대체로 적용대학들의 의학학 계열이 조금 있는 지점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정시 모집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군 가나다별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군과 나군에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점, 다군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지 못한다라는 점, 많은 대학들이 다군의 선호도는 조금 선발이 많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수능 100%이긴 한데요. 100분위 선발과 표준 점수 선발이 있으니까 이에 따른 유불리를 적용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요. 면접도 실시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대학의 세부 요강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상이하다라는 점 주요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을 감안한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가군과 나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군에 전략을 짜서 지원할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의 상담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 전략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한편으론 정시 모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입니다. 수능 위주 선발 기조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역시 예전에 비해서 감소하긴 했지만 수도권의 비율은 생각보다는 증가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의 특징은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정시 모집 비율은 35.3%로 모집 인원이 82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1,361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정시 모집 인원을 증가하게 따른 정책의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3년간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 추이를 봤을 때도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 비율적으로는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인원은 크게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모집 인원은 825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이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세부 전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군 그리고 다군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가나다군별 모집 규모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다군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특히 서울권들은 가군과 나군 위주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적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군별 지역별 모집 인원 볼게요. 서울의 경우에는 12,469명이 가군에 있고요. 나군은 1,992명입니다. 다군은 4,480명으로 총 27,941명을 선발했는데 서울은 가군의 인원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수도권인데 경기와 인천은 가군보다는 나군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 인천권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가군과 나군의 지원 전략을 좀 더 지혜롭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을 보셨을 때는 나군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다군의 모집 인원은 5,000명으로 상대적으로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는 다군의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걸 아실 수 있고요. 서울과 비수도권의 인원의 정시 모집 인원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군에 좀 더 많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점에서 지원 전략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른기회 특별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인원 선발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2022학년도 졸업생과 다르게 2023학년도 졸업생은 고른기회 전형 실시 의무화에 따른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0.4%의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비중은 굉장히 큰 인원으로 한 개 거점 국립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과 맞먹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그리고 농어촌 학생 선발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5,279명의 인원이 고른기회 균형 선발로 선발되는 인원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실시되는데요. 지방의 약학계열 및 간호학과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일정 비율 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 학생들의 진학률이 크게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의 중요한 지점은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의치, 약, 간호학과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라는 점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 향후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던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올해 2,235명으로 작년보다도 인원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이 상위권 대학과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꽤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어떻게 선발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인재 입학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권은 의치 약 한의과 대학의 경우에는 40%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로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율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30%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위권 대학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의 40%의 비율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점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선발이 의무화되어 있고 입학 비율이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반드시 일정 정도 뽑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은 정말 이 지역인재의 지원율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으니 향후에 세부 내용들을 보시고 충분히 상담과 고민을 통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중학교 입학과 함께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이 지역인재 전형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의치 약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올해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우리 세종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지루한 내용들일 수도 있고 사실은 재미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